내 통장 잔고는 바닥인데 옆집 공장은 새 기계를 들여왔다고요? 그 사장님이 능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단지 정책자금이라는 국가의 금고를 먼저 열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몰랐던 금리 2~3%대 수십억 원의 기회. 지금 이 영상이 당신의 사업 운명을 바꿀 마지막 티켓이 될 겁니다. 당장 이번 달 직원들 월급, 임대료, 원자재 값 때문에 머리가 찌끈거리시죠? 주거래 은행에 달려가 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뻔합니다. 담보가 부족하네요. 신용등급이 낮네요. 요즘 금리가 올라서 6% 이하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은행은 비가 올 때 우산을 뺏는 곳이지만 정부 정책자금은 비를 피할 처마를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정책자금의 본질은 수익이 아니라 지원에 있습니다. 국가가 세금을 들여 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줄까요? 당신의 기업이 망하지 않고 버텨서 고용을 유지하고 세금을 내고 국가 경제의 허리가 되어주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담보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사업계획서 한 장이 수십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는 곳, 그게 바로 정책자금의 세계입니다. 대부분의 사장님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바로 운영자금입니다. 원자재 사고, 월급 주고, 마케팅하는 데 쓰는 당장의 현금이죠. 하지만 운영자금은 양날의 검입니다. 운영자금은 대출 조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어 신청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상환 기간이 짧습니다. 보통 3년에서 5년 내외죠. 생각해보세요. 지금 빌린 돈으로 매출을 일으켜서 3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습니까? 현명한 사장님들은 운영자금을 신청할 때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단순히 구멍난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이 자금이 투입되었을 때 정확히 어느 시점에 매출이 얼마만큼 우상향할지 그 데이터가 사업계획서에 녹아 있어야 합니다. 일단 빌리고 보자는 식의 접근은 다음번 정책자금의 문을 스스로 닫는 행위입니다. 2026년 현재 정부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는 기업에만 자금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사업을 시작한 지 7년이 되지 않았다면 당신은 지금 황금기에 서 있는 겁니다. 정부는 창업 기반 지원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초보 사장님들에게 가장 파격적인 혜택을 줍니다. 특히 20대, 30대 청년 사장님들이라면 청년 전용 창업 자금을 무조건 1순위로 검토해야 합니다. 연 2%대의 고정금리, 이건 사실상 돈을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창업 자금을 받을 때 가장 큰 실수는 내 돈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 자금은 당신의 사업 모델을 검증받는 투자금 성격이 강합니다. 심사위원들은 당신의 현재 매출을 보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진 아이템이 3년 뒤, 5년 뒤에 얼마나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그러니 서류를 준비할 때 저 지금 힘들어요라고 읍소하지 마세요. 대신 저에게 투자하면 이만큼의 성과를 국가에 돌려주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제안하십시오. 정책자금은 백화점 쇼핑과 같습니다. 내 체형에 맞는 옷을 골라야 하듯 내 기업에 맞는 자금을 골라야 합니다. 크게 4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일상적인 숨통을 틔워주는 운영자금. 둘째, 공장을 짓고 기계를 사는 덩치 큰 시설자금. 셋째, 이제 막 출발하는 분들을 위한 창업자금. 마지막으로 내수 시장을 넘어 세계로 나가는 분들을 위한 수출 지원 자금입니다. 중요한 건 이 자금들을 믹스해서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시설 자금으로 공장 부지를 확보하면서 동시에 운영 자금으로 인력을 채용하는 식의 입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2026년의 정책 트렌드는 패키지 지원입니다. 하나만 보지 말고 정부가 제안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엮어서 신청하는 것이 승인 확률을 2배 이상 높이는 비결입니다. 또한 대표자가 직접 브리핑하십시오. 직원에게 시키지 마세요. 정부는 기업의 시스템도 보지만 결국 그 기업을 이끄는 대표자의 기업가 정신에 돈을 빌려줍니다. 당신의 눈빛에서 확신을 읽는 순간 수억 원의 자금은 당신의 금고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정책 자금은 매년 그 성격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2026년 현재 정부가 가장 관심을 두는 키워드는 초격차 기술과 디지털 전환입니다. 전통적인 제조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공정에 어떻게 AI를 접목할지, 어떻게 탄소 배출을 줄일지 고민하는 흔적이 보인다면
자금 배정 우선순위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해집니다. 우리 업종은 그런 거랑 상관없어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어떤 업종이든 시대의 흐름인 ESG와 DX라는 옷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을 타는 기업에는 정부가 우대금리라는 선물까지 얹어줍니다. 남들이 과거의 방식에 머물러 있을 때 당신은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돛을 펼치십시오. 바람을 타고 훨씬 빠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정책자금이라는 귀한 연료를 확보하셨군요. 하지만 여기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정책자금은 눈이 달려 있습니다. 정부는 당신이 빌린 돈을 당초 계획했던 목적에 맞게 쓰는지 아주 꼼꼼하게 지켜봅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자금의 용도 유용입니다. 시설자금으로 받은 돈을 급하다고 직원 월급으로 전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순간 당신의 기업은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됩니다. 향후 몇 년간 모든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것은 물론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꼬표가 붙은 자금일수록 회계 처리를 투명하게 하십시오. 이 성실함이 쌓여야 다음 단계에 더 큰 자금, 더 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용의 근육이 생깁니다. 정책자금의 세계에서 이것만은 제발 하지 마십시오. 첫째, 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내가 담당자랑 친하니까 수수료 얼마 주면 무조건 받게 해주겠다는 말 100% 거짓입니다. 2026년 현재 모든 심사 과정은 투명하게 디지털화되어 있습니다. 브로커를 통한 신청이 적발되면 자금 회수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사업은 사장님이 가장 잘 압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직접 부딪히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둘째, 국세나 지방세 체납입니다. 정책자금 심사의 가장 기본은 성실납세입니다.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세금이 밀려 있다면 서류조차 접수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모든 세금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하십시오. 셋째,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한두 번 떨어졌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정책자금은 탈락 사유를 알려줍니다. 그 사유를 보완해서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정부는 포기하지 않고 개선해 나가는 기업을 끝내 외면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금고에 황금이 가득 차길 바라며 오늘 저와 함께 정책자금이라는 거대한 지도를 훑어보셨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막막함보다는 나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기셨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세상은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만 그 기회를 허락합니다. 지금 당신의 공장이 조용하고 통장이 비어 있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낮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아직 당신의 가치를 증명할 연료가 조금 부족할 뿐입니다. 오늘 배운 이 지식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정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2026년 이 황금 같은 기회를 잡고 대한민국 경제의 주역으로 우뚝 서는 당신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당신의 그 뜨거운 열정과 도전을 저 당신의 금고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황금빛 평온과 번창이 깃들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